경남 하동의 딸기 농장입니다. 딸기꽃이 활짝 피어 있지만 꽃을 옮겨 다니며 수정을 하는 꿀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우스 안에 놓아둔 벌통 안에도 꿀벌이 별로 없습니다. 꽃가루를 수정할 벌이 없다 보니 딸기 생육도 부진합니다. 이 열매는 벌이 수정이 되지 않아 생긴 기형감이다. 이는 산분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내해야 됩니다. 600통의 벌을 키우는 이 농가는 250통의 벌통에서 꿀벌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꿀을 따야 하는데 벌값이 배 이상 올라 올해는 꿀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제가 양봉을 35년을 했는데 지금 벌이 이렇게 사라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벌값이 지금 30만 원을 줘도 지금 구하지를 못해요. 피해가 가장 큰 경남과 전남은 60% 이상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국내 양봉 규모는 3만여 농가에서 벌통 270만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꿀 생산량의 80%는 아카시아 꿀입니다. 꿀벌이 사라진 이유는 기후변화와 질병 때문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일시적 고온 현상으로 남부지방에서 꽃이 피자 월동에 들어간 꿀벌이 계절을 착각해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낮아져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꿀벌에 기생하는 천적 응애류와 꿀벌을 공격하는 말벌도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먹이 부족, 기상 조건, 그리고 병해충 발생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의 경영회생자금과 꿀벌 구제 약품을 지원하고 이상 기후에 대비한 꿀벌 관리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1.5cm 크기의 이 작은 꿀벌들. 꿀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 작물들의 꽃가루 바지에도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 꿀벌들이 사라지는, 그것도 대규모로 실종되는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12년째 양봉업을 해온 정태구 씨. 지난 2월 벌들을 깨우기 위해 벌통을 열었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열어봤더니 황당한 거죠. 벌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분의 1만 살아있다고 봐야죠. 벌통 250여 개 대부분이 비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벌들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나갈 자격분은 사실은 없어요. 합쳐야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자체적으로는 못 나가요. 정 씨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한 거니까는 한 10%밖에 안 남는 게 그 자체가 그냥 없어져요.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전국에서 39만 봉군,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꿀벌 집단 실종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벌 집단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군집 붕괴란 이름이 붙었는데 원인은 아직도 규명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2010년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집단 폐사가 처음 확인됐고 11년엔 농약, 12년엔 일부 지역에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피해 농가 벌에서 날개 불구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일부 농가에선 다른 바이러스도 5종이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다고 무조건 발병하는 게 아닌데다 사체가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약 피해도 적잖게 나왔지만 농약과 무관한 실종 지역도 많았습니다. 농약에 중독된 벌은 혀를 내밀고 죽는데 이런 사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 소음이나 진동 역시 일부 지역에 피해를 줄 수는 있어도 전국적인 꿀벌 실종을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피해 벌통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수거했는데 정상 벌통과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번데기 방 때문입니다. 겨울철 벌통엔 번데기가 없어 깨끗해야 하지만 지난 겨울엔 여왕벌이 알을 낳아 방 입구가 채워졌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수거한 벌통엔 번데기가 가득해 겨울철 산란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지 나올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그런 온도를 유지하기에 적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번데기 만들지 않고요. 경북 구미에서 수거한 벌통입니다. 번데기 방이 텅 비었는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애벌레 사체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 고온에 알을 낳긴 했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벌들의 월동 실패로 추정됩니다. 온도 편차가 심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또 그게 일벌 개체가 받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신들 종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후대 양성인 발육 단계에서도 이제 그 쇼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이 번데기 단계까지 자랐다 해도 기생충인 응애가 달라붙어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타원형의 꿀벌응이에요. 응애는 벌의 몸에 붙어 체액을 빨아먹고 질병을 옮깁니다. 모든 벌들이 실종된 건 아닙니다. 철저한 응애 방제와 온도 관리가 잘 된 벌들은 이렇게 겨울을 잘 버텨냈습니다. 겨울철 벌통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해주고 설탕물을 먹이로 공급했던 벌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이상 기후를 꿀벌 실종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 날씨는 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작년 한 해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엔 유난히 기온이 널뛰었습니다. 3월엔 고온 현상으로 서울의 벚꽃이 관측사상 100년 만에 빨리 피었고 5월엔 반대로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설악산에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들쑥날쑥한 날씨 탓에 봄꽃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벌들의 주 양분이 되는 아카시나무꽃이 문제였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순차적으로 피어야 벌이 옮겨다니며 꿀을 따는데 한꺼번에 개화하면서 꿀 수확량이 평년의 30% 수준에 그쳤고 그만큼 벌이 먹을 꿀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름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39년 만에 7월 장마가 시작됐고 기간도 평년 대비 2주나 짧았습니다. 6월이 고온 건조해지면서 7, 8월에야 나타나는 응애도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결정타는 11월과 12월이었는데요. 벌들은 기온이 14도를 넘으면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앞서 살펴본 구미와 고흥 지역은 11월 낮 최고 기온이 14도를 넘는 게 19일이나 됐습니다. 이상 고온에 벌들이 깨어나 때이른 산란을 하면서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상 기후만으로 이번 꿀벌 실종 사태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가 꿀벌을 점점 더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서동길입니다. 경남 합천군에 있는 양복 농가입니다. 벌통을 열어보니 안에 가득 있어야 할 꿀벌이 없고 벌집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지 않습니까? 나가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농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벌통 200통 가운데 50통만 건졌는데 올해도 150통 가운데 30통만 겨우 벌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양봉 경력에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 했기 때문에 양봉의 관리 잘못이라든지 질병을 대충 보면 알아요. 8월부터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병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합천뿐 아니라 경남 전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까지 경남 양봉농가 꿀벌 절반이 피해를 봤는데 이후 발생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벌통과 기자재 등 내년 예산을 증액해 양봉농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봉농가는 2년 연속 재난 수준의 피해라며 보다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가지고 우리 그 양봉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봉인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꿀벌 실종을 진드기인 꿀벌 응애류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농민들은 납득도 피해를 막지도 못한 채 빈 벌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세종의 한 양봉장입니다. 월동 중인 벌들이 잘 있는지 벌통을 열어봤습니다.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벌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없어요. 출입구 앞엔 죽은 벌들이 꽤 있고 농장 바닥에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 농장에서만 벌통 600통 가운데 450통에서 벌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꿀벌이 월동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미 전국에서 발생한 꿀벌 피해는 40~50만 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벌통 290만 통의 16%에 달합니다.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 원인은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 탓이 크다는 새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집이 1에서 2mm 정도인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며 체액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그런데 양봉 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분석과 달리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은 이번엔 밝히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번 꿀벌 피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성을 일으킨 방제제를 올해부터 퇴출시키고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응애 박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경영 자금과 새 꿀벌을 들여오는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지난 2008년 양충 봉합후 폐병이 번지면서 시작된 꿀벌의 집단 폐사. 20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밀원수가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바람에 굶주린 벌에게 꿀 대신 설탕이 먹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꿀벌이 면역력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약해진 애벌레는 응애가 옮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돼 폐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꿀벌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지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으로 지난 2021년 대략 78억 마리의 꿀벌이 소멸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몰동하는 꿀벌 176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한평에서 19년째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김우택 씨에겐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폐사 피해가 심각했던 2021년 이후 3년째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가축 질병 예방에 쓰이는 유황액을 물에 섞어 벌에게 먹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에는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치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황 이 제품을 쓰면서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제가 실감했고 또 다른 데다 내가 치료를 줘서 해보니까 활성도도 좋아지고 병이 안 걸린 놈도 또 병이 계속적으로 안 걸리더라. 꿀벌 사육에 들어가는 유황액은 최고 400배의 물로 희석해 쓰기 때문에 비용 부담조차 매우 적습니다. 이상 기후 속 감염병 증가로 꿀벌 개체 수가 60% 가까이 사라지면서 존폐 위기에 처한 꿀벌 사육 농가. 유황액으로 꿀벌을 지켜내고 있는 김우택 씨의 사례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